안녕하세요. 강사 허정미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법정 의무 교육 강사 포개기 마지막 시간.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자, 나는 강사다. 강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강사의 자세는 오픈 마인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마음을 내가 열어놓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 미소와 친절,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떤 거? 오픈 마인드, 긍정적인 거, 미소와 친절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당당한 프로가 아름답다. 이렇게 당당하게.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 나는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어떡하죠?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저 또한 경상도 촌떡이에요. 그죠? 경상도 촌떡인데 그거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저 옛날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선생님은, 원장님은 연예인 아니잖아요. 그 연예인만 사투리 써도 되고 연예인 아닌 사람은 사투리 쓰면 안 되나? 그런 거. 자,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내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100%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세요. 그 생각만 하시면 아무도 선생님한테 왜 당신 사투리 써? 왜 사투리로 강의해? 이렇게 안 해요. 내가 자신감 없을 때 그것이 돋보이는 것이지, 그 사투리가 돋보이는 것이지, 그리고 콕 집어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진정성 있게. 저는 항상 사람 냄새 나는 강사가 되어라 라는 얘기를 후배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진실되게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강사를 한다면 누구도 선생님이 생각하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컴플렉스를 보지 않아요. 이게 바로 컴플렉스로 생각되면 그걸 나의 기회로 만드세요. 나의 무기로 만든다라는 거죠. 저는 가끔 강의하면 이렇게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아이들한테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교수님, 금방 얘기한 거 한 번 더 해주세요. 뭐? 그러면 가가 이런 게 있잖아요. 사투리 알려달라고도 하고, 오히려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모든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컴플레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본인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생각하세요. 처음에 강사를 하면, 우리 이제 취득을 해서 강사잖아요. 그죠? 강사하면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아이스는 뭐예요? 얼음이잖아. 브레이킹 깬다. 이 얼음, 경직되는 분위기를 깬다라는 거예요. 깰 때 이런 식으로 당신의 눈빛을 보니 밥맛이 절로 납니다. 서로 인사하게끔 하기도 하고, 청중들을. 그리고 또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 막 이렇게 눈빛을 보고 얘기하라 해요. 그러면 웃고 이렇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있죠? 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는데 여기에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뭐 하실래요? 그러면 예, 저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게 아니라 자리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멘트를 쳐주는 거죠. 그럼 조금씩 웃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당화. 이것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하나씩 만들어내시면 되는데, 제가 처음에 해당화 얘기했죠. 해마다 당당하고 화려한 너와 나를 위하여. 해마다 당당하고 화려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해를 위하여. 얼마든지 선생님들께서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교육 잘해봅시다. 서로 손을 잡고 오늘 교육 잘해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막 웃으면서 또 항상 저는 눈빛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눈빛을 바라보고 얘기하면 그냥 눈빛만 바라보라고 하면 그때부터 기득기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잡고 오늘 교육 잘해봅시다. 이제 잡은 손대로, 손을 잡은 채로 교육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손을 이렇게 떼야 되죠. 그래서 저는 손을 떼면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또 막 까르르. 너나 잘하면 나도 잘하고 다 같이 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처음 강의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럴 때 라포 형성을 하면서 분위기를 깨는 그런 것은 선생님 본인들만의 뭔가 이제 여러 가지 개그 프로도 보시기도 하고, 밴드에 유머 밴드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보시고, 게임도 하고, 그 퀴즈도 내보고, 이렇게 해서 강사로서 이제 다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 하나만 내가 잘 안다고 해서 나는 정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잘 잘 했는데 재미가 없다 그래.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우리 항상 강사들도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조금 재미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의미도 부여하고, 이렇게 이제 내가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당당한 프로는 사람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뒤에서 이렇게 총을 딱 겨누는 거고, 또 하나는 앞에 꽃을
놓아주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뒤에서 총을 겨누는 게 아니라 앞에 꽃을 놓아주고 그 꽃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거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그러면 당당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변화. 저 또한 지금 훌쩍 50을 넘었지만 20대가 있었고 이렇게 변화가 그때는 좀 괜찮았겠죠. 20대는 그죠? 계속 이렇게 이제 변화 속에서 이 변화를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이렇게 지금 7만 5천 개 이상의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해요. 좀 있으면 이제 뭐 하루에 13만 개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쏟아질 거라고 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 저거 다 알아. 나 그거 알아라는 얘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양성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들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내가 봤어요. 인터넷에서 봤어. 그러면 막상 이야기해봐라고 하면 얘기 잘 못하면서 그냥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있을 때는 나 그거 알아. 그리고 탁 닫아버려요. 자, 여러분께서 업무교육 강사를 하시려면 나 알아가 아니에요. 나는 알고 있어가 아니라 자, 노하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는 것을 어떻게 내가 표현해서 전달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하고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아는 것만 머릿속에 가슴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 아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버벅된다 얘기하죠. 강의 가면 버벅대기 일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내가 표현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리고 요즘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요즘에 스마트폰 잘 돼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녹음도 하시고 그리고 또 촬영도 해요. 자기 동영상, 자기가 하는 그 강의 그걸 보고 강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이 스킬이 늘어나고 그리고 무대 공포증도 없어져요. 그냥 저는 강의가 뭐 어쩌다 한 번 있는데요. 어쩌다 한 번 있는 강의 할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할 때마다 이상 신인인 거야. 신인. 할 때마다 신인이에요. 새내기예요. 어쩌다가 한 번씩 있더라도 나는 매일 강의를 해라 이거죠. 나는 매일 강의를 해라. 내가 매일 강의를 해서 내 입술이 기억할 때까지 떠들어라 이거예요. 내 입술이 기억할 때까지. 어쩌다 한 번 하는 강의는 이거 또 새로운 거야. 근데 매일 꾸준하게 내가 5분씩 10분씩 계속 노력하고 투자한 만큼 투자한 것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바로 이제 적응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나는 어쩌다 한 번 강의니까 이렇게 적응을 하는 사람과 항상 매일 꾸준하게 5분, 10분씩 적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결과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 강사가 강의를 했어요. 작년에 했던 강의했던 곳에서 또 연락이 오는 거야. 그것만큼 기분 좋은 게 없잖아요.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당당한 프로는 무엇에 강하다? 밀당에 강하다. 밀고 당기고.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애도 많이 해본 사람이 밀당에 강하다고 해요. 저는 가끔 강의를 할 때 제가 전국적으로 강의를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2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 멀게 다니고 왕복 이렇게 10시간 넘게 운전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가끔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지금 연애하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있어서 강의는 연애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청중은 애인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힘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도 있고 나만의 미소 코드 그런 것을 나만의 미소 코드라고 해요. 나만의 미소 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21세기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당당한 프로라는 거예요. 자, 제가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를 한번 이게 여러분 혹시 웅변이라는 거 아세요? 뭐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하는 옛날 웅변. 예. 지금 웅변이라는 게 스피치로 이렇게 공통 통용됐잖아요. 이 웅변대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제가 이게 아마추어와 프로를 한번 해보여 드려볼게요. 웅변대에 나갔어요. 이게 웅변대 연사가 처음 이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사는 뭐 누구 연재는 안전이었습니다. 이 연사가 딱 나와서 그대로 제가 시연을 할게요.
여러분 안전은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안전은 두 번만 했을 때 벌써 우리 청중들은 어머 어떡해 좋은 거 좋다 원고 까먹었다라는 게 바로 표가 나잖아요. 이것은 바로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프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라면 여러분들은 강의 갔을 때 강의하러 교육을 갔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프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프로가 그 대회에 나갔습니다. 다음 연재는 안전, 연사는 누구 안전이 나왔어요. 이제 프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로 또한 원고를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이 프로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는지 한번 청중을 속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얀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 얘기인 겁니다.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전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도대체 저 안전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저 연사가 저렇게 강조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지 어머 어떻게 원고 까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는 밀당에 강하다. 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된다?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강의 그것만 내가 참여한다? 평생 노력하지 않는다? 아니죠. 어쩌다 한 번 강의 돈 받고 하는 강의 있더라도 돈 받지 않은 나 혼자 내가 연습하는 강의 내가 계속 연습해서 내 입술이 기억할 때까지 내 몸이 기억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디 가서도 당당하고 프로라고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나 또한 내 스스로 나에게 나는 프로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가 강의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저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강사 허정미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 강사들은 첫 번째 처음 이렇게 탁 튀어나왔을 말을 할 때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첫 마디가 내 이름 석자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녕하세요에서 두 번째에 악센트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높이는 하가 제일 높아. 그죠? 그렇지만 이 포물선을 그리듯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도 반갑습니다. 두 번째에 악센트를 주셔야 호감도가 높고 그리고 매력 있는 보이스를 연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청중이 그렇게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자, 한번 그리고 나는 나의 장점을 잘 알고 청중들과 행복한 삶을 펼치는 프로 강사 허정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내 이름 석자 얘기할 때 저는 허정미, 미의 받침이 없죠. 네, 제 이름 석자에는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는 입니다. 비읍이 밑으로 내려와요. 허정미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허정미입니다가 아니라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허정미입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아니라 허정미입니다. 비읍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근데 내 이름 석자에 받침이 있어요. 뭐 허정민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정민입니다. 민의 민을 주시고 입니다. 그대로 다 발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사라 하면 내 이름 석자 또한 내 이름 석자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첫 번째잖아요. 이제 강의 들어갈 때 첫 번째 내 이름 얘기하는 거죠. 인사하고. 자, 그래서 5-3 그리고 2-2. 아마 이거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언급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5-3 강사는 이렇게 5-3 그리고 2-2를 청중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5는 오해를 이야기해요. 내가 청중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청중이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청중이 이게 뭔가 이렇게 개고 있어. 아니면 팔도 이렇게 하고 있어. 저 사람 왜 저러지? 혹시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나? 이런 생각 절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청중은 그날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죠? 강사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무슨 일이 있었고 뭐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아니면 엄마한테 혼났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가 암아서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절대 할 필요성이 없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내가 강의를 들을 때 그 강사분에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막 턱을 깨고 그랬나요? 일반적인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거의.
같이 눈높이 맞춰줍니다. 아니면 뭐 잠이 와서 어쩔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그죠? 그래서 5 빼기 3. 오해를 하지만 오해에서 내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세 번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5 빼기 3은 2. 그래서 그 청중을 이해하게 되고 그 청중도 나를 이해하고 서로 교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요? 공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감. 그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공감을 하고 이해를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해하고 2 더하기 2는 4. 이해하고 또 이해를 했더니 4. 사랑이 싹 트네? 청중과 내가 공감을 했다는 것이 바로 사랑이 싹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사들은 이렇게 나는 아주 당당하게 내 이름 섭제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두 번째, 이게 기술이죠. 두 번째에 악센트를 주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허정미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해야 돼요? 아까 또 얘기해드렸어요. 제가 미소와 친절이 배어 있어야 된다. 강사의 기본적인 강사 자세에서 첫 번째 들어갈 때 얘기했죠. 제가 이 5차시 들어갈 때 긍정적인 마인드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오픈 마인드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또 미소와 친절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가지고 강사가 강의를 한다면 청중도 또한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함께 같이 공감을 하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렇지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꾸러 주세요. 꾸러 주세요. 자, 이 꾸러는 뭐예요? 요즘 많이 볼 수 있어요. TV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되는데 야 이거 얼마니 백화점에 가서 그런 게 좀 갑질한다라는 얘기도 있죠.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부자인 중에서 부자는 딱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꾸러와 주세요. 이거 얼마입니까? 네, 뭐 2억입니다. 일시불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돈만 있는 사람과 돈도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사 중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성공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무엇이 좋다? 표정과 말씨가 굉장히 좋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 표정과 말씨, 이 표정과 말투, 말씨 이것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시고 친절과 미소가 배어있게끔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야무지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은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공한 강사의 모습을 딱 보니까 태도가 굉장히 좋고요. 언어 예절이 있고요. 굉장히 연습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더라. 게으른 강사는 정말 도태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이 굉장히 좋더라. 자, 미인과 얼굴 표정과 다르죠. 그것은 잘생긴 것과 얼굴 표정은 달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잘생겼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뭐 미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너무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다 이 이미지라는 것은 이 속에 그대로 내면에 있는 것이 외면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만한다든가 또는 너무 나는 뭐 나야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 또 얼굴에 다 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도 굉장히 중요하다. 표정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어떤 자리에서도. 그다음 자, 그럼 표정은 보면 우리가 일명 이런 이 표정만 봐도 뭐 알 수 있잖아, 그러죠? 그죠? 이 표정만 봐도 정확하게 진짜 얼굴 미소 짓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이거는 가짜 미소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썩소, 썩소라고 그래요. 썩소. 이 사람이 진짜 미소를 짓는 것인지 정말 내가 이렇게 아닌 그 가짜 표정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인지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아니야. 말투가 왜 그래? 아니야, 내가 말투가 왜 그래서? 아니, 당신 표정 보니까 그렇구만. 뭐, 아니야, 나 화 안 났어. 그러잖아요. 표정 보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게 다 말투와 표정을 통해서도 굉장히 전달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강사님들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미소는 우리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미소 효과는 15개의 안면 근육을 동시에 이렇게 확 수축시켜주고 우리 수축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죠? 수축하는 거. 얼굴 좀 작게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또 몸속에 있는 230개의 이 근육들을 한꺼번에 확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최상의 운동, 최고의 운동이라고 해요. 웃는 게. 그래서 이렇게 웃는 모습을 가지고 항상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혈액순환 효과도 있고 뭐 우리가 또 호감을 연출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미소에도 항상 우리 선생님들 미소 연습하셔야 됩니다. 거울 보고. 거울을 보시고 이렇게 연습해야 되는데 긴장도 풀고 이거 아시죠? 이런 거 이런 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근육이완 아예 이오우도 하시고 그다음에 미소 짓기 계속 미소 지어 보시는 거예요. 근데 미소 짓는 게 아에 이 하하 헤헤 위스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와이키키 위스키 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8박자 있고 10박자가 있었어요. 위스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미소가 아니라 썩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가짜 미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소를 하려고 해보니 제가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해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위스키 하고 나서 위스키 하고 8박자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응앙 하시면 돼요. 응앙 와이키키 응앙 이렇게 하면 진짜 이 진짜 미소는 입꼬리, 광대, 눈꼬리가 다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올라가야 진짜 미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위스키 그것만 이렇게 인식으로 이것만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위스키 응항 앙 하시면 다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위스키, 와이키키, 뭐 김치, 개구리 뒷다리, 뭐 유리 항아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다 나도 모르게 올라가 있어요, 입꼬리가. 우리 복이 얼굴을 통해서 복이 들어온다고 하죠. 그러면 항상 이게 찡그리는 사람을 보면 이게 여기가 축 처져 있잖아요, 여기가, 그죠? 그러면 복이 이마로 딱 들어와가지고 복이 이마로 들어와서 우리 얼굴을 통해서 우리 얼굴에서 얼은 뭐예요? 영혼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영혼을 나타내고 얼굴, 굴은 뭐예요? 굴은 길, 통로, 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복이 이마에 딱 얹혀져 있는데 나의 복이 이마에 왔는데 이 이마를 통해서 이제 내려오려고 이 길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 언저리에서 이렇게 밑으로 축 처져 있으면 이 아이가 이 행복, 이 복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지 이렇게 하다가 헐러 내려버리고 말아요. 근데 내가 막 웃잖아요. 와이키키, 위스키, 앙 하다 보면 이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 이마에 탁 와서 쫙 길을 타고 내려오다가 이 우리 주인은 여기다가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여기서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입꼬리에서. 그 복이 나에게 다 같이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도 내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덕분에로 그리고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내 덕분으로 이렇게 해서 복이 함께 같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소에도 이게 그게 있어요. 어느 정도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는데 이게 웃는 것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처음에는 작은 미소로 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치아가 3개, 4개 정도 보이면 어때요? 조금 더 크게 웃는 거. 그 다음에 5개, 4-5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인간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손에 지금 현재 자 레몬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없어요. 레몬은 현실은 레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레몬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고 레몬 손등에 얹어서 레몬을 한 입 베어 먹으세요. 시죠. 침이 고이시죠?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대요. 내가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멋진 강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냥 있어서 된다? 아니죠.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웃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어색해요. 어색한데 이 강사는 복식 호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웃음으로 복식 호흡을 해요. 제가 한번 웃어볼게요. 웃는데 복식 호흡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멋쩍고 웃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다 털어내셔야 정말 내가 당당하고 멋진 강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 보면 미소 한바탕, 미소에서 한바탕 웃음으로 나가볼게요. 그렇지. 배시시 무섭지. 와 신난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자리에 딱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복식 호흡.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복식 호흡을 통해서 계속 연마하고 노력하고 강사의 길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딱딱
정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제가 목소리 말씀드렸죠. 이 목소리라는 것은 내 마음을 통해서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소, 썩소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보시면 이 표정이 나는 사랑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사랑해라는 얘기를 할 거면 벌써 마음에서 사랑이라는 게 싹 트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표정으로 나타나서 하트 뿅뿅뿅뿅 나가면서 내가 목소리를 통해서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거, 사랑해 행동하는 것이지 사랑해 얘기할 건데 이 표정은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목소리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스처 또한 내가 항상 배려하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이런 격려하는 그런 배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제스처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한번 했죠. 한번 해보시고 예를 들어 정혜지입니다도 뭐예요? 정혜지는 받침이 없죠. 그래서 정혜지입니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일요일 날 뭐 골든벨 같은 거 보시면 그러잖아요. 정답은 박차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박차입니다 안 하잖아요. 김기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렇게 많이 했죠. 옛날에 김기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 하잖아요. 그리고 태도입니다.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그러겠지 뭐 문제입니다 안 하잖아요. 19번 문제입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19번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축약한다. 훨씬 더 단호하고 전문가스럽게 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연습을 하시고 하나 인지해 가신다면 정말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른 그런 강사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감 말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악센터 들은 거 그리고 어느 쿠션 쿠션 용어라는 거 아시죠? 쿠션이라는 거 뭐예요? 이 등에 우리가 좀 완충 역할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쿠션 언어를 통해서 뭐 실례합니다만 그거 안 됩니다가 아니라 실례합니다만 뭐 죄송스럽겠지만 이렇게 중간에 어떤 얘기를 하나 넣어가지고 얘기한다는 이런 얘기도 전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우리가 정말 프로 강사가 되려면 제대로 사과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잘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칭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대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다? 뭐 예술의 반대는 추함이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다?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의 반대는 바로 무관심이다. 저랑 이렇게 5차시까지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강사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해마다 당당하고 화려하게 빛나는 여러분들의 강사 생활을 위하여 그리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오래오래 징글징글하게 청중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행쇼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정말 멋진 강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